수학상 주간 테스트 해설 강의예요. 여러가지 방정식 심화 과정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60분인데 이거는 이제 해설을 해준다기보다는 실제 시험 시간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의 실험이죠. 모의 실험.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구나 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이 나왔고 오메가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오메가는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오메가 6제곱이 1이고 6주기로 뺑뺑뺑 도는 친구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요렇게. 그러면 오메가는 이 뒤에 나온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임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요 값들 다 오메가 6으로 나누면, 자, 2014 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2014 6으로 나누면 6, 3, 18, 21, 또 6, 3, 18, 34, 6, 5, 30, 4개 남네요. 이거 오메가 4제곱이랑 같아요. 2014제곱은 오메가 4제곱이랑 같고요. 6개씩 끊었다고 치면 남는 게 4개. 이것도 하면 6개씩 끊었다고 치면은 3개 남겠죠. 됐죠? 그리고 오메가 2012제곱은 오메가 제곱. 요거는 오메가 제곱으로 묶이죠. 그럼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이고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얘네들 있죠.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오메가 빼기 1이에요. 이게 그럼 오메가 빼기 1이다. 그럼 없어지고 남는 게 2오메가. 그럼 2오메가 얘까지 계산다 하면 세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됐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어떤 순환성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도 똑같은 오메가 문제인데 오메가 이거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 됐죠?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오메가는 이 뒤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요. 그리고 요거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바 곱한 거는 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1. 이렇게 돼요. 자, 요걸 토대로 기억부터 풀어보시면 오메가 4제곱은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인데 이게 1이니까 오메가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여기에 두 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여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됐죠? 자, 그리고 디귿은 좀 복잡한 가정을 오메가 세제곱 1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오메가는 3주기로 뺑뺑뺑 돈다는 얘기고 이건 오메가 두 개씩 끊어서 남는 것만 쓰세요. 이거는 1, 얘는 오메가, 얘는 두 개씩 끊으면 오메가 제곱, 얘는 1, 얘는 오메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상태로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0이었죠. 이거 0, 요렇게도 0. 그럼 남는 게 1 더하기 오메가만 남았네. 근데 1 더하기 오메가는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오메가 제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됐죠? 괜찮지? 쏘리, 기획쌤이 아까 잘못 봤다. 오메가 4제곱이 아니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맞다고 써놨어. 오메가 4제곱은 1이 아니라 오메가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만 맞습니다. 자, 3번. 자, 3차 방정식도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1-i가 근이라고 치면 자동으로 누구도 근이에요.
1 플러스 i도 자동으로 근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혈내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i가 근이면 1 플러스 i도 자동으로 근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하면 2 플러스 알파가 여기 2차식의 계수 없죠? 자, 혹시 진짜로 까먹은 친구들을 위하여 친절하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3차 방정식에서 근을 3개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둘둘이 곱해서 다 더하면 a분의 c, 그리고 셋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됐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것은 여기서 누구? 2분의 0이지. 왜냐면 여기 2차식이 없으니까요. 2분의 2니까 0이지.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지금부터 근을 2개씩 곱해.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남는데 이게 누구? a분의 1차식의 계수.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됐죠? 자, 그리고 점프도 해버렸네, 이거 갑자기. 자, 그리고 이거 셋 다 곱해. 셋 다 곱하면 이렇게까지 다 곱하면 이게 2알파. 2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2. b죠? 근데 아까 알파 얼마였어? 알파 마이너스 1이었잖아. 알파가 아까 구했을 때 마이너스 2였다, 알파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요. 혈내근을 가진다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3차 방정식의 내용이겠죠? 됐죠? 자, 보십시다. 그 다음 4번. 1 플러스 2i 한 근이 1 마이너스 2i. 됐죠? 그 나머지 한 근은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위에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근이 이렇게 3개거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모든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2가 나오거든. 이것이 예분의 마이너스 2, 3이지. 따라서 알파는 1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근을 다 곱하는 거야. 1이랑 1 플러스 2i랑 1이랑 1 빼기 2i랑 그리고 1 플러스 2i랑 1 빼기 2i랑 이거 다 곱한 것은 예분의 예, a 나오죠. 요것이 5가 나오고 여기가 2i는 없어져서 2. 따라서 a는 7. 똑같이 세 근을 모두 곱하면 1,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모두 곱하면 이게 결국은 5거든요. 5는 예분의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5 나올 거고요. 괜찮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은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어쨌든 미지수를 어떻게든 없앨 거거든? 근데 이게 다 1차식인데 y만 2차식이라서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해. 이렇게 위의 식에다가 싹 다 3을 곱하는 거야. 밑에 식은 싹 다 2를 곱할게. 그러면 이게 6y제곱 빼기 3x 빼기 9y는 33. 6y제곱 플러스 4x 빼기 2y는 20. 빼면은 7x.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까? 아니, 위에 거 위에서 거 뺄게.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y는 10. 아유, 이거 5변 이게 안 곱했네. 큰일 날 뻔.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7. 따라서 x 더하기 y는 1.
2라고 정리가 하나가 되고요. 요거를 그대로 위에 제가 대입할게. x가 누구냐면 x가 1 빼기 y야. x 1 빼기 y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봐. 그럼 2y 제곱 빼기 1 빼기 y 빼기 3y는 11. 그럼 2y 제곱 마이너스 2y 빼기 12는 0이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2로 나누면 6이죠, 6. 그럼 이게 y 마이너스 3에 y 플러스 2는 0이니까 y가 3이던가 y가 마이너스 2예요. 되나요? y가 3이면 x는 마이너스 4고 y가 마이너스 2면 x는 3이죠. 됐나요? y가 3이면 x가 마이너스 2지? 뭔 소리 하는가? y가 3이면 x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이면 x가 3. 이게 답이 다르긴 한데 결국은 절대값 x랑 절대값 y의 값은 이래저래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결국은 절대값이 어서 다음 5 나오잖아요. 답은 5가 나올 겁니다. 뭐 특별한 이름이 없어.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든 미지수 한 개를 소거한다 라고 생각하고 덤벼드시면 됩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 이게 뭐 교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은 아닌데 이게 미지수 한 개만 일단 없애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미지수 한 개만 없애면 되는데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을 통째로 빼봐봐. 그러면 4y 빼기 3x가 마이너스 9가 되거든. 이거랑 누구랑? 이거랑 연립하는 거지. 이 계산하는 게 되게 편하게 만들어내면 더하면 3x 없어지거든. 그럼 8y는 마이너스 6. 맞지? 잠시만. 4y 빼기 3x는 마이너스 9. 둘이 더하면 8y는 마이너스 6. 계산이 원래 안 되는 게 맞나 보다. 그렇죠? 그 y는 마이너스 4분의 3. 됐죠? 이걸 그대로 여기저기다 집어넣어봐. 여기 y는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 3x는 6 나오니까 x는 2. x가 2면 z도 2. 됐죠? 그럼 이거 셋 다 곱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2까지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되나요? 자, 그러면 7번. 7번은 중학교 때 자주 볼 수 있는 약간 활용 문제 같은 느낌이지. 이거 중학교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농도 들어가면. 너네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래. 농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AB가 있는데 200g 있고 10g 있는 거야. 근데 지금 A의 농도를 몰라. 결국 A의 농도를 모른다고. 이걸 X라고 할게. A의 농도니까 A라고 할게. 나중에 헷갈리게. B의 농도를 B라고, 농도의 농도, C의 농도를 C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200에 현재 상황이 이렇잖아. 200 안에 100분의 A에 누가 있는 거야? 설탕이 있는 거야. 그리고 100 안에 얼마? 이건 B 있잖아, B. 그럼 100분의 B에 설탕이 있는 거라고. 그럼 설탕의 총량이 2A 더하기 B인 거야. 이게 지금 이 섞은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의 설탕의 총량이 2A 더하기 B인 거야. 근데 애초에 용액의 총량은 300이잖아. 그럼 300분의 2A 더하기 B에다 100 곱하면 그게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그게 8이 됐다는 얘기야. 첫 번째 식이지. 자, 두 번째 식도 똑같이 100g에 100g에 20% 됐어. 이 100g 안에는 100g 곱하기 100분의 B의 설탕이 들어있고 요 100g 안에는 100 곱하기 100분의 C의 설탕이 들어있어. 그럼 B 더하기 C지 결국. 그럼 B 더하기 C고 이 총 용액의 양은 200. 거기다 100 곱했더니 그게 20. 자, 3번은 빨리 갈까 이번엔? 어차피 둘이 더한 거고 300. 200에 A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A. 2A. 그리고 100이면 100에 100분의 C.
그러면 2A 더하기 C가 요거 했더니 농도가 뭐야? 안 보여. 12%. 요렇게 세 개를 연립하면 돼. 그럼 2A 더하기 B가 38, 24. B 더하기 C가 40. 2A 더하기 C가 36. 자, 이거는 요렇게 하자. 얘네 둘이 통째로 빼봐봐. 그러면 2A 빼기 C가 마이너스 16 나와. 근데 2A 더하기 C가 36이잖아. 그럼 4A가 20. 얘네 둘이 연립하면 그럼 A는 5. A가 5면은 A5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C가 26. C가 26, C가 26, B는 14. 됐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ABC를 각각 300씩 섞으면 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랬지? 그러면 자 총액은 900. 자 그리고 300에 100분의 얼마? 좀 전에 우리 A 구했지? 5. 그리고 300에 100분의 14. B 섞고 그리고 300에 100분의 26. 거기다 100 곱하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이게 15 더하기 42 78 하고 거기다 100 곱한 거니까 요거고 120 135 15%. 그래서 농도는 15% 이렇게 나오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중학교 문제 같아. 그냥 중학생들이 많이 푸는 농도 문제라. 농도 문제. 그래서 농도 문제 그냥 미지수 잡아갖고 구하는 이제 관계식 찾아갖고 계산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8번. 여기서는 세근이 음수가 되도록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따로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은 2차로 바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애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왠지 0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0 되네. 그럼 저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로 된다는 얘기고 2x제곱 플러스 k 3x 이렇게 되죠.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음의 근이 하나 나왔지. 그럼 결론은 뭐야? 이 2차 방정식이 음의 근을 2개 가져야 돼. 근데 이걸 그림을 그려봐봐. 그냥 외워서 풀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근이 나왔을 때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돼. 요렇게. 요런 그림이 되려면 현재 0을 집어넣었을 때 요 값,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게. 그럼 f0의 값이 분명히 0보다 커야지만 음수인 근이 2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축이 당연히 0보다 작은 동네에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미 보면 알겠지만 축은 이미 0보다 작은 게 맞아.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고 0을 집어넣었을 때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지 세 근이 음의 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근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게 서로 다른 음의 근이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 써도 될 것 같거든? 자 그럼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0 집어넣었을 때는 K만 남거든? 그럼 K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결론 K는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답이 나온다고요. 어쨌든 인수분해 해야 된다라는 거 3차 방정식. 그리고 음의 근이 2개 가진다고 했으니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을 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9번 문제도 되게 유명한 오메가 문제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대입해보면 돼. 사실 이게 1번, 2번은 그냥 소수능으로 가는 과정이고 3번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 오케이? 자, 그럼 F1은 대입해봐.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x 세제곱 빼기 1은 0,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 근이 오메가지.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오메가 더하기 1은 얘 빼고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반대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는 여기에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야. 자, 아무튼 F1 구하던 거 마저 구하면 오메가 더하기 1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이렇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게 3이 좀 달라. 3 집어넣으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6제곱이야. 근데 이 1이거든. 그리고 이건 세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1이거든. 그래서 2분의 1이야. 자, 번외로 F2를 한번 구해볼게. F2를 구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4제곱. 근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거든. 이게 1이니까 오메가 한 개밖에 안 남고. 그리고 위에 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면 이것도 약분해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남고. 따라서 F2는 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까지 해서 3까지 끊긴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F4, F5, F6도 있지.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에서 끊길 거라고. 자, 요 세 개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거든? 이게 세묶음해서 계속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14까지 가면 이게 이런 게 몇 묶음 나와? 4묶음에서 12까지. 그리고 나중에 13, 14가 있는데 13, 14는 어차피 1, 2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 다 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10번도 볼까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확 어려워서 못 풀겠다 이런 느낌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계산이거든. 옛날에 배웠던 인수분해 복습 그리고 오메가에 대한 이해 요 정도만 잘해주면 돼요. 자, 4차 방정식 나왔는데 10번에 뭐 4차 방정식이라고 풀이 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얘가 근이래네.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얘도 근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왜냐면 실근이니까 얘는 실수는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대입하자. 대입할게. 1 플러스 i랑 대입하면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4차가 이게 계산이 된 거야. 4차가 계산이 돼서 어떻게 된 거냐면 머리 좀 쓸게. 대입하지 말고 2차, 2차로 된 거지. 근데 한 놈은 요쪽 라인이 이거랑 이게 근인 거야. 그럼 쉽게 생각하면 x 빼기 이거랑 x 빼기 이거랑은 근으로 가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전개를 다 하면 x제곱. 자,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하면 i 없어지고 마이너스 2고 결국은 플러스 2x. 맞죠?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하면 이게 상수항인데 2.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요 식이 나왔다. 전개하면. 뭐 그냥 재미삼아서 근해 공식 같은 거 한번 써보면 여기서도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풀마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1, 1, 1. 1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니까. 됐죠? 자, 아무튼 여기가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고 여기 x제곱이고 뭔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 둡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속편할 듯 해서 그래. 이게 속편할 듯 해서. 됐나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그냥 막 전개할게. x 4제곱 자 마이너스 12 3차씩 나올 수 있는 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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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지. 근데 문제가 요렇게 하면 2x 세제곱이고 요렇게 하면 kx 세제곱인데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지.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끝난 거야. 끝난 거라고.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이네. 뒤에 거 인수분해도 하면 빼기 3 이렇게. 그럼 한 놈은 3, 한 놈은 마이너스 2. 둘이 더한 건 1. 이렇게 둘이 더한 건 1. 그리고 a, b를 구하기 위해서 마저 전개라는 걸 좀 해줄게. 자 아까 여기 k 마이너스 1이었어요. 전개하면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0이 있고 자 1차식부터 갈게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4x 자 이번에 2차식은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 다 하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후다닥 지금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 실근 구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부터 볼까요? 자 11번 해가 무수히 많을 때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이제 관련 단원으로는 나중에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그거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리고 밑에 거도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좀 일치, 무수히 많아서 이게 일치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1번 이거는 자 마이너스 k와 k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도 같고 and 마이너스 3과 k 빼기 1분의 6이 같아야 돼. 자, 두 번째 해가 없을 때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달라야 되죠. 얘네 둘이는 달라야 돼. 자 실제로 이거 계산을 하면 넘겨서 정리하지? 그러면 k제곱 빼기 k가 2가 나오고 얘네 두 분의까지 마저 하면 k 값은 2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근데 요때는 k 값이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지. 요때는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지.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1번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찾는 값은 마이너스 1. 해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이걸 만족시키는 애니까 2랑 마이너스 1 중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겠죠. 그래서 b 값은 2가 돼요. 둘이 나오면 1 나올 거고요. 괜찮죠? 자 이렇게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쭉쭉쭉 갈게요. 쭉쭉쭉. 자 12번 별표 빵빵빵. 자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꼭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내신 빈출이거든. 특히 서술형에. 자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의 풀이에 있어서는 중근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판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일단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보통 많이 쓰는 인수분해가 인수정리지. 그러면 4의 약수를 여기다 뭔가를 대입을 할 거란 말이지. 대입을 해서 0 되는 애를 찾을 건데 1은 당연히 아니고
마이너스 1 어떨까 싶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플러스 4. 상수항 없어지고 3a도 없어지니까 0 되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저 식이 성립했다라는 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잽싸게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니다 이거 3ax 아니다. 3a 빼기 1x다. 자, 너무 계산을 빨리 해서 죄송해요. 천천히 할걸. 이것도 왜 이래? x제곱이 되려면 3a 빼기 1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중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뒤에 있는 식이, 자, 1번, 케이스 1번. 요 식이 자체적으로 중근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때 판별식이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왔잖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을 갖는다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가지는가? 이게 중복으로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식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를 볼 수도 있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6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6 이 0이니까 a가 2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려나? 마이너스 15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1, 3에 5, 1에 마이너스 여기다 달아주면 되네요. 근데 a 플러스 1에 3a 빼기 5는 0이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던가 3분의 5면 중근 가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구일 때도 있고 a가 2일 때도 있고요. 됐나요? 자, 답이 그래서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5일 때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잘 풀어보시고, 자, 13번 볼게요. 자, 미지수 3개짜리인데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데, 뭐 해가 무수히 많든 뭐든지 간에 미지수 3개짜리는 솔직히 계산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 2개짜리로 바꿀게. 미지수 2개짜리로. 미지수 2개짜리로 바꾸기에는 무난한 게 이제 z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거든. 이걸 각각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2번에서 1번 빼볼게. 2번에서 1번 빼면은 나오는 식이 x 그리고 a 플러스 2y z 없어지고 는 2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2번에서 3번 빼볼게. 2번에서 3번 빼면 4x 그리고 a 빼기 4y는 5 빼기 b. 자, 요 두 개의 식이 아예 같은 식이라면, 따라서 부정이 된다면 무수히 많은 근을 가지게 돼 있죠. 같은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x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 4를 곱해봐봐. 이 아예 같은 식이 돼야 돼. 아예 같은 식이. 그러면 아예 같은 식이 된다는 건 당연히 y도 y대로 같고 상수항도 상수항대로 같다는 얘기야. 이거 4 곱하면 8이지? 자, 따라서 4 a 플러스 2가 a 빼기 4랑 같아야 되고, 8은 5 빼기 b랑 같아야 되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이건 넘겨서 정리하면 3a는 마이너스 12니까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합니다. 미지수 3개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미지수 1개만 없애주면 2개짜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가 돼요. 됐죠? 자, 이제 14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14번 봐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근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근, 해, 답 다 같은 말이잖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럼 x1의 4제곱 빼기 4x1 빼기 2는 0이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1의 4제곱은 4x1 더하기 2야. 거의 같은 맥락으로
x2의 4제곱도 4x2 더하기 2. 자, 이제는 안 쓸게. 요것도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됨을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물론 4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운 적이 없긴 하지만 저게 어쨌든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각각의 근을 인수로 가지는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럼 이걸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 그냥 3차식 정도만 뽑아보면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어쨌든 요거의 모든 근의 합은 4차식의 개수분의 3차식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따라서 여기서 x1 더하기 x2, x3, x4까지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 보면 3차가 없지. 여기 지금 3차식의 계수가 0이잖아. 그럼 1분의 0일 거 아니야. 따라서 0 나온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재료는 요거 그리고 요렇게를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계산을 좀 해볼게. 자, 일단 B부터 봐볼게. B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4x1 더하기 2 4x2 더하기 2 4x3 더하기 2 4x4 더하기 2 4로 묶으면서 x1부터 x4까지를 다 더한 식이 나오고 그리고 2 해서 8이지. 근데 이게 0이었잖아. 그럼 싹 다 지우면 답은 8 나오지. 8. 됐지?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또 더 쉬워. A는 아까 전에 좀 전에 했는데 봐라. 얘를 인수분해를 했다고 치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여기 봐봐, 여기. 그럼 요 식에서 A를 구하기 위해선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딱 우변이 1 빼기 X1, 1 빼기 X2, X3, 1 빼기 X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좌변에도 1을 대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1 빼기 4 빼기 2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지. 이게 결국 마이너스 5잖아. 이게 바로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잖아요. 됐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8 둘이 더해서 3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이제 15번부터도 쭉쭉 풀어볼게요. 쭉쭉. 자, 기본적으로 15번. 이거를 근으로 가진대.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다른 문제야. 요식을 같이 공유하는 것 빼고는 1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2번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한 근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된다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에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를 근으로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모르기 때문에 알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들을 셋 다 더하면 알파 빼기 2인데 이것은 예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2k 플러스 1. 자,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이걸 싹 다 곱하면 1, 5, 5알파. 5알파가 예분의 마이너스 2. 그러면 4k 플러스 3. 그리고 둘둘이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5. 그리고 요렇게 또 곱해서 정리를 다 하면 마이너스 2알파가 나와. 그럼 5 빼기 2알파가 둘둘이 곱한 게 2분의 2에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는 일종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랑 k로 된 식이 3개나 나왔잖아. 그러면 연립해야지. 요거를 정리를 좀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요거 정리 좀 할게요. 2알파 빼기 6k는 10, 알파 빼기 3k는 5. 얘도 알파 빼기 2k는 3. 요렇게 둘이 빼버리면 k는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면 알파는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고 나머지 한 근인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5-1번이 풀렸고요. 15-2번을 보시면 저게 중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했어요. 중근을 가지든 먼 근을 가지든 인수분해가 필히 될 거라는 게 고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분명히. 뭐, 1 같은 거 보통 대입하면은 사라지고 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성공하면 좋겠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자, 6k 플러스 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k는 일단 없어졌어. 그리고, 마이너스, 요렇게 다 지워져서 0대. 따라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로. 나머지는 조립제법 써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x제곱이면 보자. 이게 요게 나와야 되거든. x제곱항이 2k 마이너스. 그러면 자, 인수분해한 걸 토대로 봤을 때 여기 이게 중근 가져야 된다며. 이 중근 가지려면 방법이 두 개야. 일단 이게 자체적으로 중근. 그래서 요거는 2를 좀 묶어서 쓰면 계산하기 편할 듯 하거든요. 그럼 짝수 공식 쓸 수 있잖아. 뒤에 거에서 자체적으로 판별식을 쓰면 반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 계산을 잘못했나?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3 풀마 반의 제곱 9 빼기 AC 4 그래서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5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이미 가졌는데 여기서도 누굴 가지면 여기서도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또 가지게 되면 대입했을 때 1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딱 0이 되면 근인 거지. 그럼 이 2k는 0 나오는 거 아니야? 2k 0 나오는데 라는 k는 0 나오죠. 됐죠? 그럼 답이 0이랑 저기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5 이렇게 쌍으로 하나 더 나오죠. 자, 요런 유형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6번 더 가볼게요. 16번. 자, 둘이 약간 좀 포지션이 달라. 알파랑 베타랑. 뭐 근이긴 하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알파 세제곱은 1이고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단 베타는 주기가 6주기야.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6제곱이 1이 된다고. 그리고 x 세제곱 빼기 1은 0. 그게 첫 번째 거지. 여기서 인수했을 때 나오는 식이 요거거든. 그럼 알파는 여기에 근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야. 자, 근데 뒤에 나오는 요 식은 넘기면 인수분해가 조금 다르게 되지. 요렇게 되죠. 그리고 베타는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베타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1이 0이야. 됐죠? 자, 여기서 파생되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만 이따 알아보고 일단 요런 기니기 문제는 기읍부터. 기읍 F1001 1001은 어차피 3주기거든. 일단 1001을 그냥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1001을 집어넣으면 3주기인 걸 벌써 대기하면 안 되지. 1 플러스 알파의 1001 알파의 2002 자, 2002는 3으로 나누면 어쨌든 알파는 3주기니까 6, 3, 18, 20, 6, 3, 18, 22, 30, 21 해서 나머지 1. 따라서 이거는 그냥 알파랑 같고 1001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누면 3, 3, 5, 3, 3, 9, 3, 3, 5 나머지 2. 그럼 얘는 알파 제곱이랑 같이.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알파인데 요 식에서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고 이게 그럼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G2002는 똑같아. 베타의 2002, 1 플러스 베타의 4004. 자, 2002를 6으로 나누면 638, 638, 22, 6318, 4. 그러면 얘는 베타의 4제곱. 자, 4004를 6으로 나누면 6, 6에 36, 또 6, 6에 36, 6, 7에 42. 2. 요거는 베타의 제곱. 근데 베타 4제곱은 베타 곱하기 베타 세제곱인데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오고 요 식에서 1 플러스 베타 제곱을 넘기면 베타가 돼요. 요 베타 대신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나와서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같은 게 맞죠? 같은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니은은 정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정량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대입해봐야 지금 수열 문제니까 대입해보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니은을 풀기 위해서 일종의 수열 문제는 아직까지 수열을 안 배웠지만 너네들이 그냥 규칙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봐. 그럼 G1이랑 G4가 정말 부호만 반대인지를 확인하면 돼. G1은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제곱. G1은 근데 여기서 1 플러스 베타 제곱이 베타였지. 약분하면 1이잖아. 자, 그리고 G4는 대입하면 베타 4제곱분의 1 플러스 베타 8제곱인데 베타 4제곱은 베타 3제곱 곱하기 베타 8제곱은 베타 3제곱의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인데 또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그리고 1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이게 베타랑 같은 거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고로 요거 마이너스 1, 요게 1이면 이게 참이잖아. 참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디귿 F1부터 찬찬히 1 플러스 알파분의 알파 제곱. 자, 근데 여기서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F2를 구하지. 1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알파 4제곱인데 알파 4제곱 어차피 알파랑 같고 요게 마이너스 알파랑 같으니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자, 문제는 알파 세제곱인데 F3. F3은 요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둘 다 1이니까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계산해보면 F4는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그럼 지금 이게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그리고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올 거라고, 이 세 뭉탱이가. 이 세 뭉탱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지. 그치?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잘 봐. 2016까지 가면 2016이 아마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싶은데 36에 18, 21, 37에 21, 32, 6 그럼 672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 672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336 336 곱하기 3을 하면 638 0 1008 마이너스 1008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번엔 17번. 16번 문제가 조금 길었지? 계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자, 17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할까 꼴돌기 고민을 좀 해봐도 말이지. 뭔가 낯선 친구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거든, 저기서. 근데 여기서 낯선 친구를 사라지게 만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K를 여기서 제일 느닷없이 좀 생뚱맞은 건 상수원 K야. 그래서 K를 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게. 그러면 위에다가 K를 곱하면 이렇게 돼.
그 밑에 있는 식을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통째로 빼버리자. 통으로 빼버리면 KK가 사라지고 K 빼기 1의 X제곱 그리고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는 이거야.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수상의 해를 가진다는 건 어쨌든 이게 인수분해가 돼갖고 이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개씩 예를 들면 뭐 x는 땡땡 y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답이 두 쌍이 나올 거라고. x는 땡땡 y, x는 땡땡 y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걸 그냥 y를 무시하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거든.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을 두 개를 가지려면 간단하지 않아?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그럼 그거를 그냥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 자, y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b제곱 마이너스 4a c 됐죠? 얘들아, 이게 답이 한 개 나와야 돼. 그럼 x는 무슨 y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지. 그러면 x 값이 두 개가 나오지. x 값이 두 개가 나오지. 여기서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면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또 두 개가 나와가지고 근이 총 네 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쌍만 오직 서로 다른 두 쌍만 가려면 여기서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여기 중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x는 무슨 y라는 값이 한 개밖에 안 나와야 돼. 요거만 나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정리를 다 하시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 자 마이너스 8k제곱 잠시만요 플러스 24k 마이너스 16은 0 넘겨서 정리하면 7k제곱 마이너스 26k 플러스 15 그럼 모든 k의 곱으로 만들기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 어차피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7분의 15가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15가 나올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약간 정정을 하면 서로 다른 두 쌍이 나오려면 이게 x는 땡땡 y가 딱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x 값이 두 개가 나오죠. x 값이 두 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x랑 커플이 되는 y 값이 두 개가 나서 두 쌍의 해를 갖는다. 결국은 이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중근을 가진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두 쌍이 아니라 네 쌍을 가질 거야. 여기서 애초에 두 근을 가지면. 됐죠? 자, 18번 볼까요? 18번. 18번은 이게 공통근 문제 중에 사실 되게 유명한 게 이런 3차가 아니라 2차로 된 공통근 문제가 더 유명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못 풀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인수분해가 되거나 뭐 계산이 되지도 않아. 계산이 되지도 않고 그냥 공통근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대신 두 근을 공통근으로 한다고 치니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여기서 나오는 근은 P라고 할게. 아, P 쓰면 안 되지. 이미 P 있구나. 여기서 나오는 근을 A라고 할게. A랑 알파는 잘 구별해서 쓸게요. 여기는 알파, 베타, 근을 B라고 할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는 5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B는 1이야. 여기 알파 베타 A까지 곱하면 3이고 여기 알파 베타 B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얘네 둘의 식을 좀 이용해서 얘네들이 통으로 빼지? A 빼기 B는 4야. 이거 통으로 나누지? B분의 A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3B니까 요거 연립하면 B는 마이너스 1 나오고 A는 3 나와. 그럼 다시
A는 3, 이제 B는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A가 3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1이고, 여기서 B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2지? 알파 베타도 똑같이 3이고. 잠깐, 이게 아까 A 얼마였지? A가 3, 알파 베타 1이었지, 1. 이렇게. 자, 요 상태로 갑니다. 이제 PQ 구해야 되니까요. 돌돌이 곱해. 돌돌이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그리고 3알파 3베타지. 근데 이게 얼마? 1. 그리고 3으로 묶어서 이거 하면 요게 2니까 7. 이게 누구야? 돌돌이 곱한 게. 2분의 P. 그래서 P는 7.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돌이 곱하면, 여기서 돌돌이 곱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게 1, 요게 또 어디였냐? 2지. 마이너스 1이지. 이 마이너스 1은 2분의 2. 따라서 Q는 마이너스 1, P는 7 나옵니다. 자, P는 7, Q는 마이너스 1이요. 되죠? 자, 이제 19번 볼까요? 19번. 자, 이거 다 문제 풀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게 허근 갔는데, 허근. 그러면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 애가 있을 거야. 아마 이게 0은 아니고. K를 집어넣어도, K 집어넣으면 되네. X에다 K 집어넣으면 K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K 세제곱 없어지고 0 되지. X 빼기 K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무리 좀 하면 4K 마이너스 KX 제곱 있고 플러스 4X 있으니까 4X. 근데 이게 허근을 가지려면 이미 K라는 실근을 가지고 여기서 허근 가져야 되지.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반의 제곱 빼기 AC한 게 0보다 작으려면 K는 1보다 크다라는 깔끔한 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간 테스트 해설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잘해야 돼. 고차 방정식 풀려면. 그리고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미지수 한계를 없애면 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르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보고 오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